지금부터는 편안하게 드시면서 이야기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좀 드려서 혹시 궁금한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는지 요거를 좀 받았는데요. 아까 사실은 두부밥 관련해서 질문이 제일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같이 만든다고 하니까 제일 저기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다음으로 음식 관련해서 선생님 나온 것들 중에, 이거가 이 이야기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식재료 파는 마트, 우리는 이제 보통 마트를 많이 가서 음식 재료를 사니까, 근데 아까 공급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게 모자르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가족이 뭐 4인 세대, 뭐 3인 세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식구수에 따라서 공급 카드라는 책이 있어요. 매 집마다 공급 카드. 그러니까 우리 티켓이나 같죠? 여기. 1년에 한 번 책 같은 게 하나 나와요, 집에. 그럼 거기에 뭐 한 달에 1인당 뭐 고기는 몇 킬로, 물고기는 몇 킬로, 기름은 몇 킬로, 계란은 매달 다 정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점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식료품 상점, 공업품 상점, 물고기 상점, 과일 남채 상점, 이게 다 있어요. 다 있어가지고 퇴근해서 집에 올라가기 전에 상점에 가서 우리 집에 배당된 거를 내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는 딱 딸기 먹고 싶은데 국가에서는 우리 집에 토마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싫잖아요. 그때는 그 매 개인당 취미대로 날라다 못 주잖아요. 그때는 네가 알아서 먹어. 그때 생활비, 여기서 말하면 월급. 월급 가지고는 국가에서 내주는 거 외에 좀 더 먹고 싶은 거는 시장에 가서 사 먹어라 해서 월급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처럼 똑같이 그런 시장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한의 시장하면 장마당 생각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장마당이라 그래요. 북쪽 사람들이 시장을 시장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장마당 가자, 오늘 장마당 가자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남쪽에 있는 그런 대형 막 마트같이 물건들이 다 골고루 있나요? 대형마트 같은 거는 북에 뭐 슈퍼마켓, 있어요? 슈퍼마켓 엄청 있죠. 도마다, 뭐 지역마다 슈퍼마켓이 많이 생겼고, 그것 말고 매 지역, 구마다에 매 구에 하나씩 시장이 장마당이 있어요. 그건 국가가 다 만들어졌죠. 지붕도 엄청나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 집처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무슨 매대 시장이 쫙 정돈돼 있죠. 그 판매하는 종류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있죠. 네네네, 다 있죠. 그러면은 뭐 여기랑 별로 다를 게 없겠는데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이게 있었어요. 남쪽은 특히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배달의 민족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데, 혹시 북쪽도 배달이 가능할까? 이 질문들도 되게 많으셨었어요. 지금 시기마다 너무나도 세상이 빨리 발전한다 하는 게, 진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 핸드폰도 스마트폰은 없었어요. 밀개식 산전화, 덮개식 산전화. 우리를 치면 폴더폰. 이렇게 나왔던 폰들. 그랬는데 지금은 막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저 때는 배달 음식이 그냥 식당에 가서 나 이거 언제까지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직접 했지. 가서 주문하고 아니면 전화로 주문하던가 카드 결제하고 뭐 이런 걸 없었거든요. 저희 딸이 이따 음식 영상도 보내오고 한단 말이에요. 평양에서. 스마트폰으로 앉아서 야 오늘 냉면 먹을까? 하면 옥류관 앱에다가 냉면 몇 그릇 하면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옥류관 어플이 따로 있어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카드 결제되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거는 똑같네요. 당연. 우리는 흔히 그런 것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거의 비슷하네요, 진짜.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이게 서울이나 이게 남녘 사람들도 옥류관 냉면 좀 배달시켜 먹었으면 좋겠다. 너무 먹고 싶어요. 옥류관 냉면 배달해서 진짜 먹고 싶어요. 아이고, 참 그런 부분이 있군요. 사실은 너무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아마 있어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마 더 그러지 않나 싶어요. 제가 속상했던 게 남쪽에서 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잖아요. 근데 조금 왜곡되거나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우리 잠깐만 그냥 뭐 이렇게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다름?
그래, 너네와 우리하고 이런 게 좀 다르구나. 좀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실은 그거부터가 시작일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저희 이야기하는 사이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평양냉면 맛이 그 옥류관 냉면이 네네. 남쪽에서 먹는 평양냉면하고 맛이 같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당연히 다릅니다.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여기 냉면 육수가 뭐죠? 남쪽에? 여기 주로 소 가지고 많이 육수를 내요. 아, 소고기. 네. 북의 육수는 기본이 꽁고기예요. 꽁. 꽁. 꽁고기. 꽁육수예요. 꽁고기. 예. 근데 그건 옥류관이나 식당에 가서 냉면 먹으려면 그런 거 먹는데 집에서 냉면 많이 해 먹는단 말이에요. 네, 북쪽 집에서 많이 사람들은. 해 드신다고. 꽁이 없잖아요. 네, 그럼 뭘로?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아, 닭으로? 그래서 닭을 어떻게 하냐면 질문 들어왔으니까 하나 팁을 드리는데 꽁을 삶잖아요. 네. 삶아가지고 식으면 위에 기름이 쫙 떠요. 예. 기름을 쫙 건져내고 그 집에 동치미라던가 김치 국물 있죠. 예. 거기다 7대3으로 희석을 시켜요. 그러면 네. 닭국물 7, 네. 김치 국물 3. 네, 이렇게. 그래서 희석을 시켜서 그 거기다가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해도 먹고 기본이 그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왜 출출하고 간단하게 뭐 먹고 싶을 때 남쪽은 라면 같은 거 많이 끓여 먹잖아요. 근데 북쪽은 라면이 아니라 냉면을 그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왜 간단하냐면 우리가 퇴근할 때 지역마다의 밥 공장들이 당연하게 있어요. 아, 밥 공장. 밥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다 우리 이게 맞벌이라고 하나요? 북에는 80%가 맞벌이에요. 그러니까 퇴근길에 가서 밥 이제 해야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 공장에 들려서 우리 식구 오늘은 국수 먹을 거야. 그러면 4명분 국수 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분틀에서 국수장 눌러서 4명 사리를 줘요. 아, 국수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분 내려서 그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 4사리를 집에 가져와서 집에 김치국물 같은 건 항상 있으니까 김치국물이나 어이냉국에다가 그냥 풀 말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정말로 그러면 라면인데요. 그래요? 되게 간단하네요. 오, 우리도 그런 밥 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또 많이 이제 음식, 이거는 좀 이제 선생님 오셨는데 좀 전에 왜 따님하고 영상통화 막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지금 그럼 평양에는 다른 가족들이 다 계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엄마, 남편, 딸, 제 여동생, 남동생 다 있죠. 그럼 선생님만 혼자 여기 남쪽으로 와 계시는 거고? 그쵸. 저 혼자 해외 여행을 나갔다가 이렇게 잘못돼서 온 거라서. 아마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 선생님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남쪽에 와서 생활하실 때, 아무리 말이 통하고 뭐 하는 동포여도, 그래도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남쪽에서 지내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네. 문화예요. 말이 안 다. 말이 안 통하. 우리 지금 말 통하죠? 네네. 근데 의외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이상해요. 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놀랐던 게 그런 언어 문화에서 정말 충격받고 남쪽식으로 쪽팔리고 네. 했던 건데 먼저 충격받았던 게 저희 집 옆에 아파트 옆에 그 카페가 있어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모든 카페들이 다 꺼부랑 글자로 간판이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많이 적혀 네네, 있죠. 영어로. 그래서 왜 저거 영어지? 나처럼 가방끈 짧으면 저거 영어로 어떻게 읽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카페 싹 들어가니까, 이거 뭐지? F용지 한 장에 한 글자씩 우리나라 말로 와이파이 공짜. 한글로 와이파이 공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딘가 모르게 좀 둔해 보여도 너무 친숙한 거예요. 우리말이니까. 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딱 생각난 게 제가 평양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 잘 알 건데 초코파이, 찰떡파이 알죠? 네, 초코파이, 찰떡파이. 어른들도 다 평양에 알죠. 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평양에서 그걸 드셨어요? 당연하죠. 남쪽 거 많이 먹었어요. 오. 근데 그 중에서 전 초코파이 별론데 찰떡파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초코파이, 찰떡파이, 와이파이가 빵 세트로구나 하고 알았던 거예요. 파이 세트. 네, 빵 세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역시 남조선은 이거 잘 산다더니 커피 한 잔 먹으면 와이파이 빵을 하나 서비스 갖다 주는구나 하고 폼 잡고 앉아서
커피 먹기 시작했는데 다 먹게 됐는데도 빵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뭐지? 해서 보니까 커피숍에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수량이 제한돼서 사람 많아서 나한테 안 차려졌나 보다 하고 내일 다시 와봐야지 하고 가려고 출입문 쪽에 가서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사기당한 느낌이 빵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북한에서 온 줄 어떻게 알고 날 무시하지? 차별한다고? 무시당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질 나서 그 젊은 청각이 커피 직원이 있었거든요. 당신 참 웃기네요. 아니 와이파이 공짜 준다더니 왜 나갈 때까지 안 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쳐다보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당황했겠네요. 나중에 제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그래 알게 됐잖아요. 제가 왜 창피해서 그 카페 아직까지 다시는 안 갔어요. 망신할까봐. 그게 제일 놀랐고 그 두 번째로 또 한번 거리 가는데 간판에 할머니 뼈 해장국집 있었어요. 그런 집들 많아요, 제목. 막 섬찟했어요, 저. 막 소름 돋았어요, 몸에. 아니, 할머니 뼈로 무슨 해장국을 만들었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남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댔는데, 그래서 막 무슨 확 왔는데, 그 옆에 보니까 어느 무슨 매점인가 있는데, 이런 간판 같은 게 안에 밖에 걸려 있는데, 폭탄 세일 하고 써 있어요. 폭탄 세일도 많이 쓰죠, 남쪽은. 진짜 소름 돋는 거예요. 어머, 미국은 총 판다는 건 알았는데 이 남조선은 폭탄까지 팔고 있네. 그런 의미로 폭탄 세일? 그래서 그때 막 무서웠던 생각에 그래서 이런 게 말 하나하나가 이렇게 문화 언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근데 그 할머니 뼈 해장국은 사실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같은 한글을 쓰는 민족인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북쪽에서도 그런 노래를 할 법 하겠네요. 이제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이제 올라왔는데요. 우리 북한 친구들은 학교 생활이 우리랑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북쪽에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 또 남쪽에 학교하고 어떤 점이 굳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가장 다른 게 첫째가 남쪽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교육을 너무 많이 받는다. 사교육 학원 다니고 막 이런 것들요? 사교육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이게. 조금 드물죠? 안 그죠? 받는 경우가. 네. 근데 북은 사교육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예. 네. 아니, 학교에서 배우는데 왜 내가 따로 배워야 돼? 나의 지식은 학교 너네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내가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돼? 이건 난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교육이 완전히 다르고, 두 번째로 다른 거는 이 초등학교가 여기 6년? 6년이요. 우린 5년이에요. 5년인데 우리는 담임 선생님이 5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어요. 네. 여긴 해마다 바뀐다고. 1년에 한 번씩 반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우리는 그게 다른 점이에요. 크게 보면 그게 다른 점인데 초등학교 입학해서 한 개 반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는 한 반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초, 중, 고가. 네, 맞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북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해가지고 12년 동안 같은 학교. 그렇죠. 완전 친구라 됐죠. 뼛속까지 다 알겠죠. 되게 친한데 한 번 싸우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래서 싸우면 여기 같으면 뭐 왕따 당하고 왕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조금 달라요. 북에는 여기 공부 못해서 좀 찌질이 이렇게 되면 왕따도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좀 깡통 이러면서. 근데 북에는 한 개 학급이 20명이다 하게 되면 3명, 4명씩 다시 학습조라는 게 있어요. 학습반. 조를 이렇게 또 다시 짜서 나눠요. 그거는 집 가까운 애들끼리만 다시. 집이 가까운 친구들끼리. 네. 뭐면 저가 4명이면 여기에 우리 학급에서 1등 공부 잘하는 애도 있을 수 있고 꼴등 공부 못하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니까. 지역별로 자르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1등 공부 잘해도 우리 학습반에 꼴등이 있으면 난 1등이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면은 꼴등 애를 나만큼 내가 꾸리고 올라가야 같이 가야 돼요. 다 같이 잘하자. 그래요. 그래야 우리 학습반이 1등조가 되지. 우리 학습부에 꼴등이 있으면 얘를 우리가 왕따시켰다 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꼴등반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얘를 짬시간 있으면 이건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서라도 같이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왕따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왕따 되는 시기니까. 그러네. 한 친구를 왕따시키면 그 조에 있는 친구들 안 돼요. 다 같이 그냥. 저가 바보가 돼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왜 선생님이 한 명이 언연을 지키는가 하는 게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 있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 사회 나가서 뭐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초등학교 때 나는 사회 나가서 어떤 분야에 뭐가 될 거는 초등학교 때 결정이 나요.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은 초등학교 때 나의 미래를 결정했으면 그것을 기초를 다지고 사회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목표가 있으니까. 네, 목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막 행소를 하게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목표를 누가 잡아주냐? 엄마나 아버지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기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지켜보면서 학교 내에 음악, 미술, 체육, 뭐 굴짓기, 외국어 이런 반들 다 있어요. 네. 서적가 있으면 이 20명 애들을 난 뭘 좋아해요? 난 뭘 좋아해요? 하면 좋아하는 반에다가 다 서절 엮는 거예요. 네네. 그럼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한 3시간, 4시간씩 거기 가서 뭐 악기를 하든 뭐 체육을 하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 한 몇 달을 지켜봤는데 노래 잘하겠다고 그래서 음악에 보냈는데 네. 굴지는 재간이 있어. 그럼 얘를 그럴 수 있죠. 설득시켜서 다시 문학서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2-3가지 재간 중에 어느 게 가장 깊이가 있고 전망이 있냐를 꾸집어내는 게 5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꾸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에 관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데 굉장히 그쵸. 중요한 역할을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이 바뀌면 얘 재능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 놓칠 수 있지. 뭔지 모르고. 놓치면 안 되죠. 우리 애들의 재간이라던가 이런 건 어떻게나 찾아서 꺾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혹시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 좋아서 음악 쪽을 막 소조 활동을 하다가도 그게 잘 안 맞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되죠. 네, 바꾸면 되는데 본인이 하는 것보다 예. 기본은 교육자, 전문가가 바라봤을 때 너는 그거 아니야. 내 생각하고 좀 다를 것 같아. 그냥 전문가가 기본이겠죠. 근데 본인이 싫다면 다른 데 갈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잘못 알려진 정보인 거죠. 북한에서는 딱 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라고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네. 알려진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제가 같고요. 음악반에 전 음악 싫어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난 딱 음악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악반에 갔는데 음악실에 악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건 국가에서 다 공급하는 거니까. 근데 매 개인한테 어떤 악기를 하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보니까 가운데 드럼 이렇게 북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나 저거 하겠습니다 하니까 나 그때 정말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 상처지 않았죠. 지금 커서 보니까 상처받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저 드럼은 경음악 할 때 가장 중심 포인트라서 조금 이쁜 애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 선생님이 그런 발언을 그래서 저보고 바이올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멋생긴 덕분에 바이올린 했어요. 잘 된 건 거죠 선생님? 그런 거겠죠? 아니 그래도 네. 선생님 좀 그건 너무 하셨네 그쵸? 진짜. 예.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사실은 다른 점들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속에서 느껴지는 게,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다만, 그 교육의 중요성을 남쪽에서는 학교 교육도 있지만 사교육에 또 많이 의지를 하고, 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 그쵸.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왜 북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지금 학교 이야기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국가에서 뭔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나이가 들은 노인이 됐었어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서 타가서 얘기를, 저도 어렸을 때 북한의 타가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안 좋게 표현을 했죠. 왜요? 엄마들도 일을 해서 돈을 벌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떼어놓는다, 뭐 이런 이미지로 탕화소를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사실은 나거든요. 그래서 탕화소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실제로 그 탕화소라는 게 이런 그 보육 시스템이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게 정말로 그게 뭐 예를 들면 여성의 노동력을 더 착취하게 해서 진짜 있었던 건지 그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 가지 실례를 들면 개성공단이 처음에 계약하러 남쪽 분들이 갔을 때 제일 난 문제가 뭐냐면
남쪽에서는 우리 빨리 생산부터 들어가자. 공장부터 빨리 움직이자 했는데 북에서는 절대 안 된다. 공장 안에 타가서 유치원부터 먼저 세워야 된다. 이거 가지고. 네. 이거부터 계속 그것 때문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뭐 다퉜대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이거 일부러 지금 못하게 하려고 꼰지건다.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게 여길 수 있겠는데요, 남쪽의 공장들은? 네, 근데 이게 남쪽 분들한테 한 게 아니라 북에도 모든 공장 기업소에는 타가서 유치원이 없으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원래 북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들한테 일을 많이 시켜 먹으려면 그 노동자가 아무런 군신 걱정 없이 하게 만들어놔야 그 사람도 편안하게 일을 할 거잖아요. 그쵸? 북에서 노동력 착취한다 그러면 진짜로 착취하려면 노동자가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자가 애 걱정, 집 걱정, 부모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일을 잘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모든 공장 기업소에는 타가서 유치원이 있어서 출근하면 애를 공장 안에 있는 타가서에 맡기고 2시간에 한 번씩 30분 동안 타가서에 가서 애와 놀아주라는 시간이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예 그러면은 아예.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직접 아이하고 네, 놀아서 네, 네, 같이 하는 네, 시간까지. 네. 그래서 애 엄마들은 하루에 6시간 노동제고 네. 다른 모든 노동자나 사무원이나 네. 모든 사람은 하루에 8시간 노동제이죠. 그럼 그 2시간, 엄마들한테 주어지는 2시간이 그 30분 맞아요. 놀아주는 시간이 사이사이에 네네. 있어서. 30분짜리가 4번이 들어가요, 하루에.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서 맞벌이 하시는 엄마들은 사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랑 떨어지면 퇴근할 때까지 못 보는 경우가 많죠. 일도 사실은 다른 그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그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시스템인데 여기는 그러면 출근하면 애를 한 번도 못 보나요,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직장에서 그런 이제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경우는 중간에 점심시간 같은데 같이 밥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특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아침에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겨놓으면 퇴근할 때까지 못 보시는 경우가. 애기 배고파서 어떡해요, 애. 그러니까요. 우리는 2시간에 한 번씩 그건 법이에요, 노동법. 그건 좀 부럽네요, 북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쵸. 2시간에 한 번씩 30분. 이거는 사실은 쉬운 일은 남쪽에서는 거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 타가소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같이 출근해서 아이 맡겨놓고 2시간에 한 번씩 또 놀아주고 퇴근할 때 같이 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 타가소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예를 들면 아이를 맡겼다가 토요일날 데리고 온다죠. 일주일 내내. 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네. 이렇게, 사회자분이 애가 3명이에요. 네. 그것도 연년생. 뭐 2살, 3살, 4살. 죽음이죠. 힘들죠. 네. 근데 뭐 부모님 봐줄 사람도 없어. 그쵸. 다 가서 그럴 수 3명 있죠. 줄줄 끌고 다니기 어려워. 어. 이럴 때면 우리는 어떡하냐면,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어린애로 엄마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린애는 이제 데리고 있고. 데리고 직장 나가서 직장 내에 있는 이런 타가서에 맡기고 2시간에 한 번씩 애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큰 애들 2명은 주 유치원에 맡기는 거죠. 동마다 주 타가서 주 유치원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할 때 애를 맡기고 토요일날 퇴근하면서 애를 찾아서 주말을 집에서 보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그러니까 애들가 많으니까 국가가 대신 애를 봐준다 해가지고 주 타가서 주 유치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큰 애들 둘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인데 일주일 내내 엄마 아빠 못 보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겠나? 근데 애들은 거기 가면 국가가 하니까 애들하고 놀 때가 도대체 제일 재밌잖아요. 그렇긴 하죠. 놀 때는 사실 어울려서 노는 게 제일 재밌긴 뭐 하죠. 놀고 뭐 엄마가 무슨 뭐 저녁마다 퇴근할 때 뭐 한번 보고 오든가. 근데 그게 먼 곳이 아니니까 자기 다 동이면 자기 아파트 단지 그 옆 주변이에요, 다 동. 여기서 말하면 구나 지역 거기죠. 거기에 주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 봐도 되고 그건 상관없는데 그만큼 엄마들이 애 3명 집에 가서 재우고 씻기고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것도 혹시 가능한가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맡겨놓지만 중간에 집에 데려오고 싶으면 데려올 수도 없고. 상관없죠. 그거는 못 데려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원해서 나 네. 정말 직장일 하고 싶은데 애 많아서 몇 명 됐는데 국가 네가 좀 큰 애들 좀 키워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가요. 원하는 사람만.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도 보면 간혹 그런 거거든요. 일 때문에 친정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주말만 이제 아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저 이제 더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1회로 끝나는 게 제일 아쉬운 점이 그건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지금 한 분이 채팅창에 요 질문까지 저희가 좀 받고 갈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교육제도 시장 뭐 바람직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많이들 탈북을 하고 아직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러고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이 왜 탈북자가 생겼냐? 90년대부터 탈북자가 생겼죠. 네. 그러니까 북이 경제적으로 권한의 행군에 들어갈 때 처음에 진짜 죽기 싫어서 굶어 죽기 싫어서 살려고 왔던 생계형 탈북자였어요. 그랬다가 점점 지나면서 어느 나라나 범죄자가 또 있죠. 네. 남쪽에도 범죄 저지르고 뭐 도망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범죄 저지르고 죗값 받기 싫어서 도망쳐오는 범죄자들이 다 남쪽으로 옵니다. 예, 이게 전문비라 날리는 그 박상학이라던가 그 저기 풍선. 네네, 풍선 네, 날리는. 네, 그 하여튼 제일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세월호, 할 때에 세월호 사람들이 단식하고 할 때 가서 막 목자판 몰리고 했던 것들이 탈북자들이었어요. 예, 그 단식하는 분들 앞에 가서 그렇게 저렴하고 했던 게 바로 탈북자들이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온 도망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 그런 활동들을 했죠. 지금도 있을까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냐? 북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권한의 행군이고 그 이후에 끝났어요. 정리가 다 됐고. 지금 혹시 들어올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중국이나 뭐 러시아든 네. 권한의 행군 때 가서 숨어 살다가 공안에 잡히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여기로 피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한두 명 있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북을 나온 지 한참 돼서 제3국, 우리로 표현하면 제3국에 있던 그쵸. 분들이 오랫동안 그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생활하던 분들이 이제 남쪽으로 오려고 하는 경우가. 왜냐면 제가 올 때 그때 한 달에 하여튼 60명인가가 한 달에 넘어온 게 한국으로 들어온 게 60명인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90%가 7년, 10년, 한 15년씩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북에서 바로 나오신 분들이? 네, 그리고 거기 어린 애들이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몰라요. 네. 중국말밖에. 이런 상황이죠. 최근에 오는 청소년들 보면 저도 이제 몇 친구들을 보니까 아예 한국어가 안 되고 안 돼요. 중국어만 가능한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북에서 오신 분들인데 아이들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그렇다고 설명을 좀 들었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100% 다 막 똑같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을 저희가 다 만나서 일일이 질문하고 답을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선생님이 겪으신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만나보신 분들 상황 안에서 아마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제 정말로 이제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 생활 이야기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자, 학교 생활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 맞는 것 말고 잘못된 것을 골라서 번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자, 4가지 중에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일까요? 정답이 막 눈에 보여요. 어머,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담임 선생님 안 바뀐다고. 다 맞추셨는데 틀린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안타깝게. 자, 근데 틀린 문제를 정답이라고 하신 분이 외국어로 영어를 배운다 해서 이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선생님. 북에서도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나요? 그쵸. 당연하죠. 영어도 저 중학교 때 배웠죠. 아니, 저희가 예전에 듣기엔 예전에 러시아어를 배운다고 들어서 영어는 미국 말이라고 안 배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원래 영어가 미국 말은 아니죠. 영국에서 나온 거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영국식 영어를 배워요. 그럼 남쪽이랑 발음이 조금 달라요. 다르게. 발음이 좀 다르고. 그렇군요. 그래서 영어와 러를 절반씩 배우죠. 러시아어도 배우기도 하고 영어도 배우게 하고. 예. 그러면 뭐 혹시라도 뭐 남과 북이 말이 안 통할 일은 없겠지만 영어 단어 정도는 서로 알아들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예, 이번 문제 잘 맞추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학교 생활인데 아까 우리 담임 선생님 같다는 건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고 요것도 저는 재밌었어요. 교복을 다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교복을 보통 입는데
대학도 입죠, 우리는. 그런다고 대학까지. 해서 대학생들도 네. 교복을 입는다 그래가지고 그쵸. 대학생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니, 국가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이면 당연히 입는다 하는데 왜 더 하냐면 대학생은 대학 교복 입는 걸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그건 한 30%만 대학에 입학하거든요. 누구네 집 대학 갔대 하게 되면 어머나 저 집 애들 똑똑하구나, 머리 좋구나 이렇게 되니까 우스개서 더 교복을 입으려고 하죠. 남쪽보다 대학 가기가 더 힘든 게 북이군요. 머리 좋아 똑똑해야죠. 아니 여기도 똑똑해야지 가는데 그래도 애지간해서는 대학 진학률이 그보다는 훨씬 퍼센트가 남쪽은 높으니까 한 8, 90% 되겠죠. 네, 그 정도 되니까 북이 그쵸. 대학 가기 더 힘들답니다. 그래도 그거 생각하면 남쪽도 대하는 게 다행인 거죠. 예, 그리고 요건 사실 요즘 뉴스하고 맞물려서 살짝 와닿는 것 같은데 교사가 북에선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당연합니다. 네. 한 가지 실례 들면 억류관 좋잖아요. 네. 억류관 평양 사람한테 억류관 냉면 내 맛있어 하면 너무 오래 기다렸다 먹으니까 맛있지? 그러는 그쵸? 거예요. 줄을 한 2시간씩 줄 선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그때 줄 안 서고 앞에 가서 저 교원입니다 하게 되면 줄 안 서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들은요? 당연하죠. 왜냐면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사람인데 그런 소중한 사람의 시간을 빼앗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 가나 제일 먼저 그렇게 되죠. 남쪽의 학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되게 부러워하실 이야기였어요. 요즘 며칠 전에 좀 슬픈 가슴 아픈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여서 더 와닿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단 후 남과 북의 언어 중에는 뜻은 같지만 표현을 다르게 하는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중 남북의 언어가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외래어를 바꿔놓은 것도 있고 같은 한글이지만 비슷한 듯한 단어들도 있네요. 자, 잘못 연결된 거 고르셔야 돼요. 화면에 뚫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정답은 네, 아이고야, 안타까워라. 세 분은 맞추셨어요. 패스 던지기. 나머지 분들이, 틀리신 분들이 이번에 많은데, 자, 그럼 패스는 과연 뭐라고 할까요? 네, 패스는 바로 연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를 지난번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패스가 뭔지를 선생님이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셨었거든요. 아니, 패스가 연락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듣기에 패스하면 진짜 던지는 걸 말하나? 이런 생각도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실제로 2018년에 그 월드컵 때 북한 TV에서 축구 다른 나라 경기 중계하는 거를 한번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말 그 북 아나운서 맞아요. 이 중계해 주시는 분이 연락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도대체 무슨 연락을 했다는 걸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네, 이게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 많은 오답을 하셨던 서브. 네, 쳐넣기 욕 아닙니다. 그냥 쳐넣기 공을 쳐서 상대방한테 넘긴다 그래서 쳐넣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통일 후 남북 연결한 열차가 이어지면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닌 곳, 그러니까 기차 타고 못 가는 곳을 고르셔야 돼요. 기차 타고 갈 수 없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자, 선택하셨나요? 이 고민스러운 이 얼굴 표정들. 네. 많이 맞추셨어요? 이것도 10분이 뉴욕. 네, 그쵸. 뉴욕은 기차 타고 못 가죠. 태평양 건너가야 돼서. 저긴 바다가 너무 넓어서 못 가고, 나머지는 다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나머지 세 개도 우리는 다 비행기를 타야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오실 때 기차 타고 오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기차 타고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를 생각 못 해봤어요. 네. 당연히 기차 타고 어느 나라도 세 개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실제 남쪽에 와보니까 그렇네. 기차 타고 못 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저희는. 우리는 기차 타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갔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때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할 때. 북쪽 사람들은 모스크바, 베이징 다 기차 타고 쭉쭉 나가죠. 저도 이런 생각을 못 해보다가 우리 당연히 외국 갈 때는 비행기 아니면 배 했는데 그때 그 뉴스도 그렇고 그 전에 또 우리 그러니까 분단되기 전에 기차 타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만주 이런 데 가셨던 것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갈 날이 있겠죠.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스마트폰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요. 북에도 스마트폰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자, 다음 중 북쪽 스마트폰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를 들면은 뭐 아이폰, 갤럭시 하듯이 그런 이름들이 북 스마트폰에도 있는데 북한 스마트폰 이름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과연 몇 번일까요? 이건 오답자가 너무 많으세요. 딱 한 분이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8분이 평양을 찍으셨는데 은하수를 뺀 나머지 아리랑, 평양, 진달래는 전부 다 북한 스마트폰 이름 맞고요. 지금 4번 은하수 관현악된 얘기인데 사실은 은하수라고 하는 스마트폰은 남쪽에 있죠. 갤럭시가 한국말로 은하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인공지능도 되고 중간형식도 되고 우리 저기 잘 보시면은 지문 인식 그리고 안면 인식 북 스마트폰들도 이렇게 지금 다 되고 있더라고요. 어젠가 제가 그 남북의창 이런 프로그램을 잠깐 우연히 아침에 봤는데 거기에 새로운 스마트폰 이름이 하나가 더 등장을 삼태성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삼태성? 네, 삼태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신형 폰으로 해가지고 북에서 광고하고 있는 거를 KBS에서 한번 어제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새로운 게 또 나왔나 보다 하고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네, 아까 선생님도 왜 따님이 스마트폰 갖고 옥류관 냉면 막 주문하고 막 이런 거 막 보내주셨다고 하시니까 너무 제가 뿐이 아니라 남쪽이나 북이나 전 세계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에 너무나도 열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딸이 보낸 영상 보니까 지하철에 10명이 앉아있다면 9명이 벌써 평양에서 스마트폰 들고 막 노는 거예요. 여기나 거기나 근데 저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 때 그냥 밀개식 선전화, 덮개식 선전화 해가지고 그냥 연락하고 뭐 이런 건 정보나 하고 했지. 그때는 모든 사람이 책 들고 다녔어요, 거리에. 근데 지금은 책 든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스마트폰 들고서는 다니시는군요. 네, 전 세계가 자꾸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입니다. 5번이고요. 2번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평양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보다 먼저 개통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평양 지하철이 먼저면 O, 아니다, 우리 서울 지하철이 더 먼저다, 그러면 X를 선택하시고 밑에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막 선생님이 계속 평양 지하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과연 서울과 평양 중에 어디가 먼저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했을까요? 이것도 정답자가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평양 지하철이 서울 지하철보다 1년 먼저 다녔다고 해요. 우리는 1974년, 북쪽의 평양 지하철은 73년에 다녔는데 지금 요 보이는 사진이 평양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울과 평양 지하철의 차이점. 네네네. 남쪽에는 지하철 입구에 들어가면 저거 뭐죠?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뚝 차면 먼저 내리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밑에 이렇게 네, 보이죠. 볼 수가 없어요. 북에서는. 네, 너무 깊어서. 근데 남쪽에 보니까 걷거나 뛰지 마세요라는 게 있으더라고요. 그건 누가 걷는 거나 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북에는 앉거나 걷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앉거나 걷지 마세요. 다 앉거든요. 제가 항상 앉고 냈어요. 근데 앉으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앉거나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게 남쪽에는 지하철 타면 2줄로 돼 있어가지고 한 줄은 타고 그냥 서서 올라가는 거고 한 줄은 걸어 올라가는 줄을 내놓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네네.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2개로 갈라서 쓰죠. 그래가지고 한 줄 다 내놔요. 사망. 우린 그건 내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걷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 긴 걸 누가 걸어가요. 지금 길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다리 아파서 앉아간다는 말씀인데 그쵸. 깊이가 기본 100m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깊은 데는 150m까지도 내려가니까 걷다가 다리 아파서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데도 한 3, 4분 걸린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150m 깊이까지 스마트폰 다 하고 있으니까. 하긴 이걸 보면서 내려가면은 또 금방 가는 느낌이 맞아요. 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차이점들도 있는데 사실 뭐 우리처럼 교통카드도 똑같이 쓰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교통카드도 그러고 나는 남쪽에서 핸드폰으로 이거 결제는 아직 못 해봤어요. 교통카드로 해봤지. 근데 평양 보니까 핸드폰으로 또 막 이렇게 탁 찍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저도 뭐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아직 핸드폰 결제를 못 해봤는데 그쵸? 주변에 보면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북도 이게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서는 지하철도 다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발전하는 속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무서워요. 같아요. 요즘에.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정말 설명 없이 사진을 보면은 저게 남쪽이지 북쪽이지 맞아요. 헷갈릴 정도로 예,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5문제 다 풀었고요. 얼굴 표정들이 기대 반, 설렘 반 있을까요? 자, 자, 갑자기 막 두 손 모아 이제 꼭 빌게 하시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문제 가장 빠르게 정답을 맞춰주신 5분은 과연 어느 분일까요? 근데 왜, 네. 잠시 오류가 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진행 결과. 네. 아이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1위가 김병수님 댁, 우리 아까 유리연우, 하고 2위 홍영란님 댁, 3위가 김선아님 댁, 우리 다운이 친구, 4위가 김진범님 댁, 아까 우리 규리, 우리 중학생 친구 있었고, 그리고 5위가 박수연님이네요. 네. 마지막까지 퀴즈 같이 풀어주셔서, 화면을 지금, 제가 캡처인데 제가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 읽어버렸어요. 자, 화면을 지금 띄워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지금 하셨는지. 자, 지금 화면에 보이고 계시죠?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5등, 5위까지 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자기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예, 여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게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음식도 만들고 이야기도 듣고 또 이제 퀴즈도 풀어보고 이렇게 좀 바쁘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사실은 다시 선생님 모시고 또 더 많은 이야기 오늘 여쭤보지 못했던 질문들 이런 거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은. 저 오늘 보니까 우리 그 규리 친구, 연유 친구, 네. 이 친구들이랑 수학여행 좀 같이 가고 싶다. 평양에. 평양에. 네. 수학여행.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남녀계의 친구들도 평양에 수학여행 갔다 네. 오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평양과 서울에서 주말 부부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날이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사실 통일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네. 남북이 많이 교류하면서 서로 좀 친해질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 한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2번만 만들어 봤지만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북녘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왜냐면 사는 곳마다 또 이 모습들이 우리도 그런 것처럼 북쪽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좀 부탁드릴 거는요. 저희 지금 채팅창하고 그리고 카톡방에 오늘 행사와 관련된 설문 네, 안내가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이게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신 의견을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설문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이 프로그램을 주관했던 경기평화교육센터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예, 혹시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싶고 더 이후에 저희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이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설문지에 그 이메일 주소 남기는 칸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같이 넣어주시면 이후에 저희가 또 안내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저 후원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혹시 저희 참가하신 분들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한 2분 정도만 우리 친구들도 좋고요. 아니면 부모님들도 좋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먼저 저 이야기할게요.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아니, 다들 쑥스러워가지고 저는 갑자기 카메라에서 멀어지고 계세요. 예, 제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규리 아버님. 네, 아까는 규리 친구만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 괜찮으시면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예,
두부밥이란 걸 처음 알았는데, 맛있게 만들어 먹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북한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저희도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또 한 친구만 인터뷰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유난히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두부밥도 너무 열심히 잘 만들어줘가지고. 네. 오늘 어땠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러 가지 알 수 있어 좋았고, 두부밥이 맛있어서 행복했어요. 많이 먹었어요? 제가 식용이 없는 편이라 많이는 못 먹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혹시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5학년이요? 근데 굉장히 중학생처럼 되게 의젓하네요. 예, 오늘 마지막까지 같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이왕이면 그때는 선생님하고 같이 저기 평양에서 이 방송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